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열혈사제 시즌2 1화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즌의 첫 시작부터 사건 사고가 정말 쉴 틈 없이 몰아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조용한 산속 사찰, 구담사의 평화가 조폭들 때문에 깨지고 맙니다. 조폭들은 이 사찰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 고급 타운하우스를 세우겠다 라고 협박하며 막내 스님을 인질로 잡아요. 주지 스님이 분노하며 천벌을 받을 거다 라고 경고했지만 두목 신호동은 비웃으며 천벌은 힘없는 놈들이나 받는 거다라고 오만하게 대답하죠. 그때 조용한 절 안에 목탁 소리가 울립니다. 신호동은 목탁을 치는 스님을 당장 잡아오라고 명령하죠. 그런데 목탁을 치고 있던 스님의 정체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스님 정말 독특합니다. 조폭들에게 몸과 마음으로 악을 쌓고 있으니 지옥에 떨어질 거다라고 경고하며 조폭들의 비리까지 꿰뚫어보고 있어요. 타운하우스를 짓기 위해 건남철 의원과 손잡았지? 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조폭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스님은 지금이라도 착하게 살겠다고 약속하면 보내주겠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지만 조폭들은 무시하고 덮쳐들죠. 그 순간 스님은 놀라운 무술 실력을 보여주며 조폭들을 단숨에 제압합니다. 싸우는 도중 모자가 벗겨지며 짧은 머리가 드러나자 조폭들이 스님이 두발 자유냐? 라며 놀라죠. 스님은 맞다. 나 장무종 스님이다 라며 정체를 밝히며 더욱 기세를 올립니다. 계속되는 격투 중에 승복이 벗겨지며 그 안에 있던 신부복이 드러나자 조폭들은 더 크게 당황합니다. 조폭들이 신부가 이렇게 사람을 때려도 되냐? 라고 묻자 스님은 하느님과 부처님 두 분이 오늘만큼은 의기투합하셨다. 너 때리래. 라며 정의의 주먹을 날리죠. 결국 스님은 모든 조폭을 제압합니다. 이로써 사찰의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장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미국 LA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 명의 주인공 박경선 검사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박경선 검사는 휴가 중 우연히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즐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마약 밀매범. FBI가 들이닥치면서 상황은 긴박해지죠. 박경선은 그 남자를 제압하지만 오히려 본인이 체포되고 맙니다. 나 대한민국 검사예요. 라며 항변하지만 FBI는 믿지 않고 그녀를 구금해버립니다. 미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에 휘말린 박경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는 다시 구담시로 돌아오고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신부님이 아끼는 청년, 상현이 마약 중독으로 쓰러져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건데요. 신부님은 이 사건에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며 누구든 죄를 지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사회의 불공평한 처벌을 비판합니다. 상현이 마지막으로 남긴 단서, 장시태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신부님은 마약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시태라는 인물과 마주하게 되죠. 신부님은 상현이에게 약을 판 게 너 맞냐? 라고 물으며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장시태는 결국 범행을 실토하고 마약 사건의 배우로 부산, 불장어라는 별명을 가진 더 큰 조직의 존재를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님은 부산행을 결심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다라며 이번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산으로 떠날 것을 다짐합니다. 더 큰 사건과 맞서기 위한 신부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열혈사제 2의 1화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첫 화부터 강렬하고 스릴 넘치는 장면들이 가득하죠. 과연 신부님과 박경선 검사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 또 구담시의 부패한 세력들과 어떻게 맞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열혈사제 시즌2 2회 이야기를 다뤄볼 건데요. 김해일 신부의 충격적인 부산 잠입 작전부터 강렬한 새 캐릭터들의 등장까지 이번 회차에서 벌어진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를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김해일 신부는 마약 조직의 핵심 인물을 잡기 위해 비밀스럽게 부산으로 잠입합니다. 그런데 이번 작전은 단독으로 진행했어요. 협력자인 구대영 김성균 형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죠. 이 소식을 듣고 구대영 형사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김해일을 찾기 위해 부산 수사망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이게 또 무슨 핵잠수함 작전인가 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과연 구대영 형사는 김해일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의 재회를 기대해봅시다. 그리고 이번엔 미국 LA에서 박경선의 활약이 펼쳐졌습니다. LA에서도 마약 카르텔과 싸우던 박경선. 작전의 일환으로 카르텔 중간 보스를 유인해 검거에 성공하는데요. 후배가 이러다 실형 받을지도 모른다라며 걱정하지만 박경선은 여유롭게 이건 다 계획된 작전이라며 신해일과 통화해서 신부님, 제 매력과 골저스함을 아실 리가 없겠죠. 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그리운 두 사람의 유쾌한 케미가 또 한 번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부산에서는 또 한 명의 악역, 김홍식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김홍식은 어린 시절 라오스로 팔려가 마약 조직에 몸담게 된 인물인데요. 한국을 마약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죠. 비행기 안에서는 승무원에게 고추장을 요구하며 은근히 협박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악역의 첫 등장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임팩트를 주었어요. 김홍식이 앞으로 어떤 위협을 가할지 그가 꾸미고 있는 일들이 벌써부터 긴장감을 더합니다. 한편 김해일은 부산 신학교 교사로 위장하여 마약 조직에 잠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신학교에서 예비 신부들 앞에 선 김해일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흥과 체력도 중요합니다. 라며 파격적인 훈련을 예고하죠. 김해일의 특유의 파워 넘치는 등장에 신학생들은 깜짝 놀라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신학교 분위기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강렬한 캐릭터, 부산 마약수사대 형사 구자영도 등장합니다. 그녀는 사투리를 구사하며 부산 마약 카르텔의 주요 인물을 날카롭게 몰아붙이는데요. 공교롭게도 김해일이 쫓는 마약 조직과 구자영이 수사하는 범죄 조직이 얽히게 되면서 두 사람의 조우가 예고됩니다. 구자영 형사의 활약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되지 않나요? 하지만 이번 회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 바로 김해일 신부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는 그가 방치하면 전신마비가 올 수 있다며 경고하지만 김해일은 내게는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라며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 해결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집니다. 병과 싸우면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김해일의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게 했죠. 이번 열혈사제 시즌이 2회 정말 긴장감 넘치지 않았나요? 부산으로 잠입한 김해일, 새로운 악역 김홍식의 등장, 그리고 병을 숨긴 채 사명을 다하려는 김해일까지.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 많이 전해드릴 테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2 3회 내용을 쉽고 재밌게 요약해드릴게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웃음과 긴장감 폭발 준비하세요. 부산으로 향하는 검사 박경선. 전화를 받으며 네, 신부님 하고 정중하게 대답하는데요. 해일 신부는 하루만 쉬고 바로 부산으로 오라며 독촉합니다. 그러자 경선은 너 벨라토 때문에 부산 간 거 아니야? 라며 장난을 치죠. 해일은 마약 사건이라며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데요. 이 두 사람 티키타카 제대로입니다. 부산강력계 새 팀장이 된 대영, 자신있게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여자 형사는 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해일은 로만 칼라를 풀고 저는 하느님의 종입니다. 라고 외치는데 구자영 형사가 총구를 그의 입에 겨누며 반응합니다. 결국 둘 다 수갑차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굴욕을 맛보는데요. 해일 시작부터 이래도 되나요? 부산 마약 조직 두목 김홍식은 부하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실수 하나에 목숨 하나. 냉정한 말과 함께 부하를 처단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불장어라는 조직원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고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부산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네요.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신학생 채도와 함께 중독자 노인들이 사는 마을로 간 해일. 중독으로 지친 노인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두우는 이런 상황을 보고도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걸레질의 진심인 해일. 반면 도우는 느긋하게 라면을 끓입니다. 답답한 해일은 내가 라면 끓이는 동안은 임영웅이다 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임영웅 버전 신부님, 여러분 어떠신가요? 마침내 부산에 도착한 박경선. 철저히 위장하고 바닷가에서 해일과 재회합니다. 둘이 포옹하며 반가움을 나누는데 해일이 한마디 던집니다. 아유, 여전하시네. 우리 영감님은 내 자양강장제야. 경선도 그 에너지로 범죄자들 싹 다 잡아보자 라며 의혹을 불태웁니다. 부장검사 남두원과 김홍식이 만나 은밀한 거래를 합니다. 남두원은 마약으로 권력층의 약점을 잡아라며 지시하고 김홍식은 내가 왕이 되면 부장님은 황제가 되시면 되죠라며 협상합니다. 이들의 냉혹한 거래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불장어를 호송하던 차량이 대형 트럭에 들이받칩니다. 복면을 쓴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는데요. 구자영은 당황하지 않고 차 와이퍼를 뽑아들며 다 덤벼봐라 하고 준비합니다. 그때 해일과 대영이 차를 몰고 나타나 조직원들을 향해 돌진. 대영은 오랜만에 길바닥에서 싸워보자 며 들뜬 표정을 짓고 해일은 지옥행 하이패스 10장 준비됐나 라며 전투를 예고합니다. 부산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대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화에서 진짜 액션이 터집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 회차에서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 2 4화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화는 긴장감 넘치는 액션, 유쾌한 유머, 그리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가득했는데요.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좌천된 검사 경선과 부장검사 두원의 팽팽한 신경전부터 시작됩니다. 경선이 오해가 있었다며 사과하자 두원은 내가 하면 오해, 남이 하면 사고냐? 라며 비꼽니다. 그리고 숨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며 경선을 몰아세우죠. 그런데 경선은 기죽지 않고 숨 참으면서 살겠습니다. 라며 맞받아칩니다. 경선의 당당한 태도에 두원은 속으로 이 사람 또라이인가? 라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홍식과 박대장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홍식은 박대장을 질책하며 왜 불장어 제거를 직접 안 하고 조물애기들에게 맡겼냐? 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신부 복장을 한 사람과 여자 형사 중 아킬레스건만 잡아서 데려오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리죠. 한편 박대장은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닉네임의 발신자로부터 100억을 받고 불장어를 내놓지 않으면 국정원에 넘기겠다는 협박 문자를 받습니다. 이 협박은 홍식에게도 큰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놀이동산에서는 해일과 자영의 변신 작전이 시작됩니다. 해일은 조커로, 자영은 할리퀸으로 변신해 박대장을 상대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박대장은 부하들에게 드가자를 외치며 먼저 공격을 감행합니다. 인질 협박과 함께 벌어진 충돌에서 해일, 자영, 대영은 화끈한 액션을 선보이며 긴장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4화의 하이라이트는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상자를 발견하고 차를 세운 해일 일행. 그런데 가해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망치자 해일이 망설임 없이 추격에 나섭니다. 멋진 날라차기로 상대를 제압하려 했지만 이 상대도 고수였습니다. 격투가 이어지며 해일은 점점 이상한 상태에 빠져들고 이를 지켜보던 홍식은 차 안에서 손님 신부 라는 묘한 말을 던지죠. 결국 해일은 무술 실력을 갖춘 살수 4명과 홀로 맞서게 되며 에피소드는 긴박하게 끝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화는 액션과 유머, 그리고 반전까지 모두 담긴 역대급 에피소드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부산지검에서 펼쳐지는 긴장감 넘치는 하루. 경선 검사는 남부장 검사에게 자신에게 마약 사건을 맡기라고 당당히 요청합니다. 약쟁이들, 저한테 맡기면 다 술술 불게 만들 수 있어요. 경선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남부장은 악기가 씌었나? 집안에 무당이라도 있나? 라며 황당해합니다. 그런데 뉴스 속보가 뜹니다. 경찰 8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남부장은 바로 홍식에게 전화를 걸어 싸움도 어지간히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치우라고? 라며 분노를 표합니다. 홍식은 문제만 일으키는 박대장 같은 부하들 때문에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한편 헤일은 사진관에서 라오스 마약 조직원들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경선 검사는 이런 와중에도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부장을 진상갑이라고 부르며 농담을 던지죠. 조직원들의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자영. 대영은 엉뚱하게도 부모 헤일 어깨를 3번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안면 검색 시스템이 작동할 거예요. 라며 분위기를 유쾌하게 만듭니다. 밤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헤일을 추궁하는 이주임 신부. 하지만 헤일은 능청스럽게 신부복에 묻은 얼룩을 핑계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의 능숙한 태도에 웃음이 터지죠. 송삭과 오유아는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한탄하지만 헤일의 전화 한 통에 바로 태세. 전환. 할 일이 있다는 말에 재빨리 출동합니다. 그들은 마취크림 불법 반입자를 제압하며 헤일은 그 크림 너희 얼굴에나 발라. 라며 시원한 한마디를 날립니다. 도망치는 범인들은 자연과 그녀의 조카가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박 대장이 마약 운반책의 다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를 본 홍식은 이건 너무 심했어. 라며 질책하지만 박 대장은 CM를 인치로 잘못 계산했어요. 라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합니다. 결국 홍식은 운반책에게 내 자식들은 휠체어 안 타게 해줄게라며 협박 섞인 사과를 합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열빙어라는 별명을 가진 용의자를 찾느라 헤일과 대영, 자영이 고군분투 중입니다. 요리학원 강사 코둑성은 그 열빙어 여자한테 대시하다 딱이 맞는 걸 봤어요 라며 정보를 제공합니다. 드디어 열빙어의 차를 발견한 세 사람은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홍식은 떡진 머리로 나타난 박경선 검사에게 묘한 설렘을 느낍니다. 두 사람을 소개하는 남부장. 경선은 속으로 뭐야 저 눈빛, 진피층을 파고들어? 라며 혼란에 빠집니다. 결국 헤일과 팀은 마약을 포장하던 볼보이들의 아지트를 찾아냅니다. 헤일은 이놈들 이제 쪽박찰 준비해라 라며 강렬한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긴장과 유머가 넘치는 이번 에피소드.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기다려지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열혈사제 시즌2의 6회 에피소드를 다뤄볼게요. 긴장감 넘치는 사건들과 유쾌한 캐릭터들이 엮어내는 흥미로운 전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레스토랑에서 홍식과 경선이 묘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홍식은 자신을 골목대장이라고 소개하며 경선에게 기혼 여부를 물어봅니다. 대놓고 접근하는 홍식의 돌직구에 경선은 속으로 왜 이렇게 다들 나한테 반하지? 라며 당황하지만 여유 있는 척 대응합니다. 그 사이 헤일, 대영, 자영은 열빙어를 잡으러 간다는 작전으로 마약을 포장하던 볼보이들에게 접근합니다. 볼보이들은 조직원들을 불러 싸움을 벌이지만 헤일 일행이 결국 마약을 손에 넣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사망사건. 헤일은 사망한 노인의 시신에서 휘발유 냄새와 입가의 거품 흔적을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남부장은 화장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헤일은 끝까지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화장을 막아냅니다. 결국 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납니다. 헤일은 노인들이 마약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냅니다. 서울경찰청 마약특수팀이 공장을 급습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싸구려 의약품뿐. 조직이 이미 흔적을 치웠던 것입니다. 한편 회식 자리에서는 독구성과 송삭이 티격태격하다가 멱살잡이까지 갑니다. 독구성이 죽고 싶냐고 묻자 송삭은 죽기 싫다고 대답하며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요. 이를 지켜보던 자영이 두 분 다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말하며 중재합니다. 두 사람은 금세 화해하고 웃음을 주는 훈훈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볼보이들에게서 빼앗은 마약이 가짜로 밝혀지며 반전이 일어납니다. 조직이 이미 열혈팀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가짜를 준비했던 것이죠. 헤일은 진짜 마약 제조 공장을 잡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위장해 공장 안으로 잠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남부장이 경선에게 차관 아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될 경우 이를 덮어주는 마사지를 해주라고 지시합니다. 경선은 속으로 다짐합니다. 윗대가리들에게 엿먹일 총알을 내가 얼마나 많이 모았는데. 경선의 복수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홍식은 경선에게 별똥별쇼를 보러 가자고 청하지만 경선은 떨어지는 똥에 트라우마가 있다며 엉뚱한 이유로 거절합니다. 도플갱어 작전도 펼쳐집니다. 구대영은 자신이 수배자와 닮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눈 밑에 몽구 반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들은 송삭은 대영의 눈밑을 치며 멍을 만들어주고 똑같다며 작전을 강행합니다. 숙소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벌어집니다. 경선이 벽에 남은 핏자국을 닦다가 갑자기 나타난 귀신을 보고 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홍식은 성모상을 불태워 헤일이 그 장면을 보게 만듭니다. 헤일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에 찬 채로 각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6회는 긴장과 유머가 적절히 섞인 에피소드로 마무리됩니다. 헤일의 각성과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